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평범한 하루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손주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74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40년간 건강검진에서 단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의사들로부터 또래보다 건강하시네요 라는 칭찬만 들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김영호 씨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심정지, 그저 잠든 채로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죽음 중 무려 40%가 이렇게 조용히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는 무엇이었나요? 침실의 온도는 어땠나요? 어떤 자세로 누워 계셨나요? 이 평범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제 말이 결코 허황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몇 시인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하지 않나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건강하다는 자신감에 젖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들이 이제는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샘 후에도 멀쩡했던 몸이 이제는 단 몇 시간의 수면 부족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의 심장은 젊은 시절보다 30% 약해져 있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 높아지며 호흡기는 23%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조금은 실감이 나시나요? 저 역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대형 병원의 비싼 장비나 새로운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소소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이 습관들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4가지 수면 습관과 그것을 바꾸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제가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소중한 노하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정보 없이 잠자리에 든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40% 안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습관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노인 건강의 비밀은 매일 밤 침대 밑에 몬스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물론 진짜 몬스터는 잘못된 수면 습관이겠죠. 건강 신화의 붕괴라는 말,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며 나는 건강하다 하는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접어든 분들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생활해도 심장과 혈관, 호흡기,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이 변화는 마치 오래된 시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체적 변화는 종종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68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죠. 하지만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저 역시 그분의 부검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인은 수면 중 심정지, 그저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없이 찾아온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죽음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수면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수치는 교통사고나 암, 심지어는 낙상사고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건강하다 하는 자기 암시에 안주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간과하곤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요? 최근 한 국제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자기 평가와 실제 건강 상태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는 의료계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기 인식이 긍정적이면 실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기 인식이 현실을 가릴 수 있다라는 점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쯤에서 두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노인 건강의 진짜 적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침대 밑에 숨어있는 나쁜 습관.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저녁 늦게 식사하기, 취침 전 물 마시기, 따뜻한 방에서 자기, 특정 자세로 누워있기,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65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위험한 수면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는 주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개입보다는 수용과 적응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노화의 속도와 질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을 하나씩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위험, 바로 늦은 밤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먹으면 살이 찐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을 줄이고 신체 회복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려 하는데 위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에 그대로 남아 산을 계속 생성하고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식도와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산 역류는 심장 리듬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이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나죠.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에 과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71%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서도 취침 전 1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복부 팽만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치킨, 피자, 튀김, 볶음 요리 등은 소화하는데 최대 5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만약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런 음식을 드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밤새 소화에 에너지를 쏟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 환자 중 76세 김 할아버지는 40년간 습관적으로 잠들기 직전 야식을 드셨습니다. 특히 라면과 김치를 밤 11시쯤 드시고 바로 주무셨죠. 그는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래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3번의 심장마비와 1번의 뇌졸중을 겪은 후에야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1세 박 할머니는 밤에 자주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깨어나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죠. 저는 그분에게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 앞당기도록 권했고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밤중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사람들은 야식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량의 탄수화물이나 따뜻한 우유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심장과 소화기에 부담을 주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야식은 괜찮다는 주장과 노년기에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년기에는 가능한 한 저녁 식사를 일찍 가볍게 마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잠들 때 위가 이미 대부분의 소화 작업을 끝낸 상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6시 또는 7시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메뉴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균형 잡힌 가벼운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찐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은 선택이죠. 밤에 정말 배고픔을 느끼신다면 무거운 음식 대신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허브차 같은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세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일드 차나 생강차 같은 허브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야간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번째 농담을 하나 더 해볼까요? 야식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마치 밤에 양치질 안 해도 괜찮다는 말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농담이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제 첫 번째 위험한 습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건강한 식단인지 살짝 평가해 드릴 수도 있겠네요. 물론 라면 풀김치는 이제 그만. 두 번째 위험, 바로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자기 전에도 습관적으로 물 한 컵 혹은 두 컵을 들이키곤 하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약 40% 감소합니다. 즉,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방광 용량도 줄어들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수면 중 여러 번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밤중에 일어날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인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적응하지만 70대 노인의 경우 이 증상이 발생하면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밤중에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 낙상 사고를 당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고 그중 23%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낙상의 68%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잦은 수면 중단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심장이 휴식을 취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지만 수면이 중단될 때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심장 리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밤에 3번 이상 일어나는 노인들의 부정맥 발생률이 2배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폐렴까지 겹쳐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죠.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물 한 컵을 마셨는데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또 다른 환자인 82세 박성철 할아버지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결국 소변기를 침대 옆에 두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번 깨어나야 했고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으며 기억력도 크게 감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도록 권했고 단 2주 만에 그는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며 밤에도 갈증을 참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탈수는 노인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분 섭취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수분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과 야간 과다 섭취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조금씩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나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입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가 좋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인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거든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녁 식사에서도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맛있고 건강에 좋지만 취침 전에는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켜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꼭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중에 일어날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필요하다면 손잡이나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중에 일어나야 할 경우 밝은 조명을 켜는 것보다 작은 손전등이 눈에 덜 자극적이라 다시 잠들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농담을 하나 더 해볼까요?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꿈에서조차 화장실을 찾게 된다. 농담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습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방 온도가 몇 도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따뜻하면 오늘 밤만큼은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걸로 타협해 보시죠. 세 번째 위험, 따뜻한 방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추위를 더 탄다는 이유로 겨울에는 물론이고 봄, 가을에도 방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장판, 온풍기, 심지어는 전기난로까지 총동원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이 따뜻함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 중 우리 몸의 천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신체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24도를 넘으면 노인의 몸은 과도한 발환을 통해 천을 낮추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상태가 되기 쉽고 이는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높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따뜻한 방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실감이 나시겠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이면 방 온도를 26도까지 올려놓고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밤새 방이 너무 더웠던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방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방식으로 바꾼 뒤로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노인 건강 전문가들은 노인은 천 유지가 중요하니 방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저천증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너무 추운 방에서 자는 것도 위험하죠. 하지만 방 온도를 78, 11도 사이로 유지하고 이불이나 담요로 천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방 온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 온도는 8-21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체온은 유지하되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지요. 실생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를 사용할 때는
취침 30분 전까지만 켜두고 잠들기 직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작은 보온 물주머니를 넣어두면 몸이 따뜻해지면서도 방 전체 온도는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방 안의 습도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우니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5번째 농담을 하나 해볼까요? 방이 너무 따뜻하면 밤새 땀을 흘리다 아침에 미라가 되어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미라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탈수와 혈전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지혜로운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제 환자 중 80세 이모 씨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오며 겨울에도 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추우면 이불을 덮으면 되지 방을 덮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곤 했죠. 놀랍게도 그는 90세가 넘도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방 온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번째 위험한 습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4번째 등을 대고 자는 자세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자세로 누워 계신가요? 잠시 몸을 옆으로 돌려보는 것도 오늘 밤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째 위험, 바로 등을 대고 자는 자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등을 대고 자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허리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지고 등을 대고 잘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더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증 수면 무호흡 환자의 80%가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분, 아침에 두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분, 혹은 밤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이미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2세 이 씨는 20년 넘게 코를 심하게 골았고 아침마다 두통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해보니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자세만 바꿔도 증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전문가들은 등을 대고 자는 것이 척추 건강에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척추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위해 등을 대고 자는 것이 권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기도 폐쇄와 심장 부담이 더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척추 건강보다 호흡기 건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학계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척추 건강 vs 호흡기 건강이라는 논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65세 이후에는 척추 건강보다 수면 중 호흡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줍니다. 특히 심장 질환에 있는 분들에게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허리와 목 사이에 작은 베개를 살짝 받쳐보세요.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 잠의 질도 높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실생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처음에는 옆으로 자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 뒤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대고 자면 무의식적으로 등을 대고 눕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어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여기서 6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등을 대고 자면 밤새 코를 골다가 가족들이 이 집에 곰이 사나 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곰은 아니지만 코골이와 무호흡은 가족 모두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지혜로운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73세 박신은 씨는 평생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불면증과 두통, 낮 시간의 피로에 시달렸지만 원인을 몰랐죠.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주 만에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에 관한 학술적 논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면 자세는 개인의 편안함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에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옆으로 자야 한다고 강조하죠. 저는 여러분께 오늘 밤만큼은 건강을 위해 한 번쯤 옆으로 누워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들을 어떻게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세를 바꿔보셨다면 댓글로 옆으로 누웠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소한 변화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제로 실천한 후에는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라며 후회하곤 하셨죠. 먼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내일은 방온도를 2도만 낮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잠자기 전 물 한 컵을 반 컵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 때 옆으로 누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어느새 4가지 모두 자연스럽게 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볼까요? 73세 박신은 씨는 4가지 습관을 모두 바꾼 후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2세 이 씨는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도 20년간 고생하던 코골이와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또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취침 전 물을 줄이고 잠자기 전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인 후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사람들은 나는 원래 잠이 많아서 수면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밤새 뒤척이며 자주 깨는 수면은 아무리 오래 자도 몸과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반면 깊고 연속적인 수면은 6-7시간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수면의 양이 중요하다. 나는 주장과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저는 여러분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드리자면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은 알람을 맞춰두세요. 6시 30분 저녁 식사라고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해두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방 온도는 온도계를 침실에 두고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 섭취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병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자세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해 옆으로 눕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더 쉽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족 모두가 함께 앞당기고 방 온도도 함께 체크하며 잠자기 전 서로 오늘은 어떤 자세로 잘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7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가족이 함께 수면 습관을 바꾸면 아침에 모두가 상쾌하게 일어나서 서로를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그만큼 변화가 크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습관 개선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활기찬 아침, 더 맑은 정신, 더 따뜻한 가족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지킨다 하는 자존감까지 선물해 줍니다. 한 환자는 그냥 죽지 않기 위해 시작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작은 변화 하나로 내일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과 함께 여러분께 따뜻한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 바꿔볼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는 오늘 밤부터 이것을 바꿔볼 거예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의 여정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과 그것을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 그리고 작은 변화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천천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면 이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을 때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는 자기 암시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사소한 방심으로 평생의 건강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기적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잠자기 전 물 한 컵을 줄이고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고 잠자리에 들 때 옆으로 누워보는 것, 이 4가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과 뇌,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수면 중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고 편안한 잠, 더 맑은 아침, 더 활기찬 하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부심까지 선물해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8번째 농담을 살짝 남겨볼까요? 오늘 밤부터 습관을 바꾸면 내일 아침 거울 속에 젊어진 내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실제로 20대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만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를 때 나는 오늘 밤부터 이것을 바꿔볼 거예요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보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선풍기 소리와 함께 오늘 밤도 평안한 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 늦은 밤 식사,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에서 자기, 그리고 등을 대고 자는 자세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각 습관이 심장과 뇌, 그리고 전신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실제 환자 사례와 과학적 논쟁, 그리고 실생활 팁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는 건강하다는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잠자기 전 물 한 컵을 줄이고,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고, 잠자리에 들 때 옆으로 누워보는 것. 이 4가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스크립트 종료. 좋은 밤 되세요.